아마 내년에 경제가 아주 저성장으로 연결이 되고 소비가 줄면서 이 매출이 줄어들어서 내년에 이 S&P 500이 그렇게 잘하기는 정말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벤자민입니다. 오늘 또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될 것 같은 기사들을 좀 같이 보시죠. 네, 오늘 첫 번째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골드만삭스에 의하면 지금 주식시장이 불경기의 위험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라는 기사인데요. 물가 인상률의 최고점은 지났지만 주식의 저성장 위험이 아직도 존재한다. 물가 인상률의 최고점은 지났지만 주식의 저성장 위험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자, 이 의견은 골드만삭스와 도이치뱅크가 같이 낸 의견인데요. 앞으로 12개월 안에 불경기가 올 확률이 39%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에서는 11%밖에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도이치뱅크에서는 내년 3분기까지 S&P 500이 3,250포인트까지 하락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 4분기에나 다시 리바운드를 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요, 내년에는 연준의 금리 정책보다 글로벌 저성장이 더 주식에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S&P 500의 주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음에도 아직도 P 레이시오가 17.5배라는 것도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S&P 500 평균 P 레이시오가 15.7배인 거에 비해서 아직도 높다는 거죠. 골드만삭스에서 말하기를 만약에 불경기가 온다면 물가 인상률이 피크를 친 다음에도 6개월에서 9개월 뒤까지도 S&P 500이 10% 정도 더 하락을 했다가 리바운드를 하고요. 만약에 불경기가 안 온다면 물가 인상률이 피크를 친 다음에 곧장 주식이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이번 경기에는 많은 데서 거의 리세션이 확실히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 인상률이 피크를 친 다음에도 S&P 500이 더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주식보다는 채권 시장에 투자하는 것이 수익률이 더 좋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내년 상반기에는 계속 S&P 500이 하락을 하다가 하반기에 S&P 500이 다시 회복을 하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이치뱅크에서도 4분기에 S&P 500이 회복을 해서 4,500선에서 내년을 마감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달 동안은 현금 포지션을 늘리고 주식과 채권 포지션을 좀 줄이는 거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기사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2023년을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사인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내년에 연준 이자율이 5.25%에서 피크를 치고 12월 달에는 오히려 연준 이자를 좀 내리기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와 거의 비슷하게 상반기에는 좀 고생을 하고 하반기에 S&P 500이 회복을 하는, 그래서 2023년에 결국에 한 4,000 정도에서 골드만삭스하고 똑같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만약 S&P 500이 3,600까지 떨어진다면 그때부터는 조금씩 사면서 들어갈 필요가 있고, 3,300 정도까지 떨어진다면 그거보다 많은 포지션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고, 만약에 S&P 500이 3,000까지 떨어진다면 그때는 모든 돈을 다 S&P 500에 넣어서 장에 뛰어들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요, 내년에 30년 국채는 상승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미국 달러는 하락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으며 이머징 마켓 주식은 상승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이머징 마켓의 반드도 채권도 상승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 원도 상승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주식도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보다는 개발도상국에 투자하는 것을 조금 더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간단한 테슬라 뉴스인데요.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중국 시장에서 중국 전기차들과 경쟁해야 하는 테슬라 입장에선 지금 모델 3와 모델 Y가 벌써 중국 차들에 비하면 조금 좀 오래된 모델들이라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말을 했었는데요. 테슬라에서 모델 3를 다시 좀 업데이트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거를 업데이트해서 상하이에 있는 중국 공장에서 먼저 내년 3분기부터 업데이트를 한 버전으로 차를 만들 계획이고요. 업데이트는 주로 차에 들어가는 파트 숫자를 줄인다든지 조립하는데 조금 더 간단할 수 있도록 복잡함을 없애는 그런 디자인을 업데이트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결국에 코스트 세이빙,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한 노력이다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기사는요. 블락파이가 미국의 뉴저지주에서 챕터 11 파산 선고를 했습니다. 파산 선고에는 챕터 7 파산 선고랑 챕터 11 파산 선고가 있는데요. 챕터 7 파산 선고는 아예 비즈니스를 완전히 문을 닫는 파산 선고고요. 챕터 11은 사실 비즈니스는 계속해서 운영을 하되 그 빚을 좀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빚을 좀 정리해달라는 파산 선고거든요. 그래서 블락파이가 한 것은 챕터 11 파산 선고. 네, 그래서 계속 운영을 하되 빚을 좀 정리하고 싶은 거죠. 지금 빚이 상당히 많은데 그 빚을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네, 뉴저지 법원에 파일한 거에 의하면 지금 블락파이의 채권자가 10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그 중에 FTX, 요 근래에 망했던 그 크립토 트레이딩 플랫폼인 FTX가 두 번째로 큰 채권자였고요. 그리고 첫 번째로 큰 채권자는 앵크라 트러스트라는 데인데요. 블락파이가 FTX에게서는 약 275 밀리언 정도를 빌려 쓰고 있었고요. 앵크라 트러스트라는 데서는 약 729 밀리언 정도를 빌려서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산 선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블락파이의 많은 자산이 망한 FTX 자산에 연결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기사는요. 뉴욕 연방은행 은행장인 잔 윌리엄스의 인터뷰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연방은행장들의 의견을 이미 여러 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요번에도 또 이 사람 얘기를 하는 이유는 첫째로 이 사람이 상당히 매파적인 사람으로 전번에 연준 이자를 5에서 7%까지 올려야 된다 그래서 시장을 한번 아주 그냥 깜짝 놀래킨 적이 있었던 발언을 했었고요. 그리고 오늘 한 얘기는 다른 때와 좀 틀리게 상당히 구체적인 숫자를 얘기해주고 있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지금까지는 모두들 공통적으로 연준 이자율을 지금보다 훨씬 올려야 되고 그 올린 이자로 한동안 유지해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 아무도 지금까지는 그 한동안 유지한다는 게 얼마를 유지할 건지 얘기를 안 했었는데요. 요번에 이 잔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요번에 이자를 올리면 그 높은 이자율로 최소한 2023년 말까지는 유지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구체적인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리고 나서 2024년이 돼야만 연준 이자율을 좀 내리기 시작할 것 같다라고 그 사람의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물론 이 사람 의견대로 다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이 사람은 거기에 그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사람 여러 명 중에 한 명일 뿐이니까 이게 얼만큼 반영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요새 나와서 연준 은행장들이 말하는 거 보면 이게 그냥 아무렇게나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마도 거기서 연준 의장이나 의원들이 서로 상의를 해서 이 좀 떡밥을 까는 스타일로 앞으로 얘기를 하기 전에 좀 이제 어떻게 가야 될지 예상치를 좀 전해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아마도 이렇게 진짜로 할 확률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이 말하기를 올해 말까지 물가 상승률은 5에서 5.5% 사이로 떨어질 것 같고 그리고 내년이 끝날 때쯤이면 3에서 3.5%까지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실업률을 2023년에는 4.5에서 5%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7%니까 1% 이상 올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다시 말하면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는 정도가 아니고 4.5에서 5%까지 올라가는 것은 감수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만큼 올라간다 해도 계속해서 높은 이자율을 유지해야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내년에 S&P 500이 어떻게 될지를 예상하는 기사들을 여러 개 둘러봤는데요. 종합해보면 내년 상반기에는 S&P 500이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내년 하반기에는 아마 다시 상승장으로 돌아서서 회복을 하지 않을까 한다는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대체로 내년에 미국에서는 주식보다는 채권에 투자하는 게 더 유리하다라는 얘기를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 외에 꼭 주식을 하고 싶다면 개발도상국 주식, 개발도상국의 물건이라든지 금,
뭐 이런 것을 투자하는 것이 미국의 채권보다는 더 수익률이 좋을 것 같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준은행의 은행장은 고금리를 내년 말까지 유지하고 2024년에나 이자율을 내릴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는데, 만약 그렇게 진짜로 한다면 아마 내년에 경제가 아주 저성장으로 연결이 되고 소비가 줄면서 이 매출이 줄어들어서 내년에 S&P 500이 그렇게 잘하기는 정말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또 전해드린 이 소식들이 투자하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해서 이런 몇 가지 기사를 가져왔었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